자, 유사담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는 그러니까 한국은 되게 연휴 전 느낌이 나는데 이제 미국은 뭐 아니니까. 근데 일정이 주요 일정이 있을 겁니다. 자, 일정부터 한번 챙겨볼까요? 네, 일단 오늘 일정 먼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WASD 보고서가 오늘 나오게 되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 30만 물 장기 국채에 대한 입찰과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WASD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일단 농산물 가격에 대한 보고서고요. 만약에 그런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지켜보셔야 되는 지표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일단 어저께 나왔던 지표들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어저께 나왔던 원유 재고는 예상치보다 높은 원유 재고가 나왔고요. 그리고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중국 관련된 주식들이 어제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특히 항생 지수는 어제 마이너스로 마무리를 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일단 중국 내부에서 현재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게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락폭 자체가 15년 만에, 정확히 말하면 14년 4개월 만에 최대치인 0.8% 하락을 기록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통계국이 전달을 하기를, 우리의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달 동안 가격이 내려간 게 아니라 지금 1년간 가격이 내려갔는데, 그 이유는 지난해 1월 춘제 연휴가 사실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춘제가 2월에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상품 물가 지수에 대한 차이점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물가 지수가 오르게 보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변명을 좀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비식품 물가가 0.4% 상승하고 식품 물가가 5.9%나 하락을 하는 바람에 하락세를 이끌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 자체는 전달보다는 하락폭이 줄었지만 마이너스 1.3%를 기록한 뒤 현재 16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아마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차하게 설명이 많아질 때는 에이, 안 좋은 겁니다. 에이, 혀가 길면 안 됩니다. 굳이 그래. 네. 작년 1월에 춘절이 있어서 그때 물가가 좀 높았는데 이번엔 2월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처럼 보이는 거지.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아니야 이렇게 아유 참. 네, 천하의 아기도 혀가 좀 길었거든요. 그쵸. 오늘 설 전이라고 너무 막 하나? 아니 너무 좋은데? 네, 그렇죠. 알겠어요. 네. 자, 좋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업데이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이제 ESPN 또 폭스, 워너브로스 이게 스포츠 TV OTT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가격이 나왔어요 이번에? 네, 맞습니다. 가격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일단 디즈니, 뭐 폭스, 워너브로즈, ESPN 이런 모든 기업들이 합작한 스포츠 채널이 가격이 약 한 달에 $40 이상이 될 것으로 책정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이 솔직히 싼 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소식으로 인해서 몇몇 스트리밍 채널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특히 포보TV 같은 경우는 스포츠를 요즘 주력으로 성장시키고 있었는데, 이런 채널이 출범하게 될 경우 사실상 구독자가 빠져나가게 될 게 너무나 당연해져가지고 현재 주가가 거의 한 20%가량 폭락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전체적으로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저께 기준으로 좀 재미난 모습은, 어저께 여기에 포함된 기업들이 디즈니 어닝 발표한 디즈니를 빼고는 주가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됐습니다. 예, 아니 어제 프리마켓에는 분명히 네. 3-4%씩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어떤 게요? 어제 요 기업들, 아, 예, 어제 이제 뭐야 디즈니 빼고 ESPN, 제가 그러니까 폭스나 ESPN 은 워너, 예, 네. ESPN 없고 폭스, 워너브라더스, 그 다음에 뭐였죠? 한 기업이 있었는데, 예, 하여튼 어제 좀 우리가 보면서 프리마켓에서 네네. 네. 올라갔다. 역시 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제가 멘트를 했었는데, 네. 가격을 보고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이 마음이 돌아선 건가요, 유사님? 글쎄요, 저도 뉴스를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뭐 뉴스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던 뉴스였는데, 일단은 뭐 투자자들의 반응이 아마 가격이 나오고 난 이후에 조금 내려갔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40달. 폭스 같은 경우는 $30에서 $27까지 거의 뭐 한 10%가량 떨어지기도 했고, 맞아. 그리고 워너브라더스도 뭐 $10.3에서 $9.8까지 쭉 떨어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생각보다 시장의 반응들이 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수남님이 보시기에는 그 $40라는 비용이 좀 너무 비싸다 이런 느낌이신가요? 아니면 나는 그래도 $40 정도 내고 이 모든 걸 다 볼 수 있으면 그래도 볼만한데 이 정도신가요? 스포츠를 모든 걸 포함한 $40 정도면 저는 솔직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이제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를 좀 좋아하고 실질적으로 돈을 페이퍼뷰를 내고 보는 편이다 보니까 좀 저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좀 저는 재미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쟁사들의 주가도 떨어지고 본인 회사들의 주가도 좀 떨어져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왜 이런 반응들이 나왔는지 솔직히 조금 의아해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네요. 저도 오늘 딱 보면서 네. 야 얘네들 많이 올랐겠지 하고 딱 보니까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뭐야? 왜? 저도 이 뉴스를 보긴 했는데 네네. 그러네. 이게 비싸다고 느끼는구나. 저는 그 생각했어요. 그러네요. 네. 혹시 다른 뉴스가 없다면 그렇죠? 네, 없어. 다른 저는 보기가 힘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예. 가격이 진짜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스포츠를 돈 내고 봐야 돼? 지금까지 돈 내고 보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나? 지금까지는 돈을 안 냈으니까. 지금은 후보 TV에 그런 데서- 돈을 냈었고 모르겠네요. 이거는 한번 지켜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분들하고도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네. 스포츠를 우리가 돈 내고 본다. 네. 이제 앞으로 예를 네. 들면. 참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러게요. 좀 알겠습니다. 고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인도에 있는 음성 기반 AI 저희 스타트업하고 파트너십을 맺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뉴스인가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아직 뭐 AI 기업 자체가 음성 기반 AI는 아닌데요. 자,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음성 기반 AI를 만들기 위해서 인도의 스타트업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일단 사르밤 AI 같은 경우는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간 직원들이 사실 만들게 된 기업인 사르밤이라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이 사르밤이라는 기업 자체가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LLM, 대규모 LLM을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인도 언어로 제작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음성 기반 파트너십까지 맺고 또한 대규모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인도 버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도에 그러니까 사실 LLM을 갖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 뭐 중국 그다음에 미국 이 정도인데 예. 그러니까 인도에 LLM을 만들겠다.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인도의 언어와 맥락으로 대상하는 생성형 AI를 추가적으로 만들고 추가적으로 거기에다가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오픈 AI 서비스를 포함해 자신들만의 인도의 솔루션을 만들 것을 이제 천명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의외인 부분들이 사실 다른 나라 쪽에서는 생성형 AI를 각자 나라나 각자 컬처만의 모델을 만들지는 않는데 아마 인도를 노리는 것은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심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인도 시장 무시 못하겠죠? 네. 예, 지금 알겠습니다. 다 인도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진짜 다 인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와. 자, 그리고 다음 뉴스입니다. 자,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최근에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몰기지 채권 자산을 판매하려고 고려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NYCB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값어치가 좀 많이 낮아졌다 보니까 또한 여기에 관련해서 리스크 관련된 문제로 지속적으로 주가를 괴롭히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예금이 빠져나갈 바가 아마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NYCB 같은 경우는 지역 대출 기관에 대한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서 대규모 주택 모기지 포트폴리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현재 자신들이 가진 모기지 채권 포트폴리오를 판매에 나섰다. 라고 얘기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악재만 나오네요. 네. 예. 확실히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부동산 이제, 관련해서. 좀 위험 요소들이 여전히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가 대법원이 트럼프 사건의 심리를 시작한다. 이건 어떤 사건일까요? 네,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가 더 이상 이제 이뮤니티라고 해서 이제 면제를 면책 특권이죠. 면책 특권. 면책 특권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발휘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이제 바로 그 케이스 이제 전체적인 투표를
엎어버리려고 했던 케이스에 대해서 드디어 대법원이 심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게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과연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아마 앞으로 결정될 거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면책 특권 때문에 아직까지 재판도 진행이 못 됐는데 면책 특권이 없는 걸로 판결이 나면서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군요. 맞습니다. 정말 세기의 재판이 되겠네요, 그것도. 예, 정말 참 다이나믹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저도 이 소식을 봤는데 디즈니가 또 에픽 게임스를 15억 달러에 투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떤 상황일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디즈니가 에픽게임즈의 지분 15억 달러를 인수했다라고 발표가 났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게임 업계에 돈을 투자하려는 디즈니의 노력이 많이 보여진다라고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밥 아이거 디즈니 CEO는 성명을 통해서 이건 디즈니가 게임 세계에 진출한 최대 규모의 진입이며 성장과 확장을 위한 상당한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새로운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것은 현재 에픽게임즈 갖고 있는 포트나이트에 자신들의 캐릭터 혹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테마파크를 출시한 뒤에 그곳에서 자신들의 캐릭터를 자연스럽게 홍보하면서 그 내에서도 에픽게임즈도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단 디즈니의 목적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저는 에픽 게임즈 하면 이제 애플하고 싸운 거밖에 생각이 안 나고. 맞아. 혹시 그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아세요, 유선남님? 포트나이트는 미국에서는 사실상 롤을 포함하더라도 요즘 미국 내에서는 사실 거의 최대 게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그래요? 들어서 한국에서는 예전에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굉장히 많이 유행했었지만, 이제 그 게임에 대한 바통을 이제 이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물려받았고, 사실상 훨씬 더 캐주얼한 게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저연령층도 좀 더 유입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게임 모드도 출시가 되면서 사실상 FPS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미국 내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트나이트가 뭐 총 쏘는 게임이에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이라고 말씀하셨죠? 돌아다니면서. 맞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배틀로얄 장르라고 하죠. 이제 다 같이 이제 경쟁을 하면서 한 명만 살아남는 거를 이제 같이 이제 경쟁하는 게임인데, 이제 건물도 그 안에서 지을 수 있고, 안에서 간단하게 건물을 지어서 꼭대기에 올라간다든지 상당히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재미를 느끼는 아마 게이머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설명해 주시기에는 배그에다가 건축까지 곁들인 게임이다. 마리컴 KJ님. 네. 음. 그렇군요. 포트나이트랑 오버워치가 흡사하다. 유사님 오버워치 아십니까? 네, 오버워치도 많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하드코어 게이머였어가지고 아마 말씀해주신 게임들은 다 해봤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랑 오버워치를 합친 것 같은. 예. 그게 포트나이트. 제가 한조 유저거든요. 한조. 나중에 제가 헤드샷 한번 날리겠습니다. 아유, 같이 게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알겠습니다. 디즈니가 에픽 게임즈에 1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요즘에 근데 디즈니가 좀 많이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얼마 전에 그 ESPN을 갖고 있잖아요, 스포츠 채널. 예. 그래서 이거 뭐 파네 마네 하다가 결국은 ESPN으로 스포츠 베팅 앱을 또 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엔 또 에픽 게임즈에다 투자를 해서 게임으로도 하고 스포츠 베팅도 하고, 요즘 뭔가 좀 모습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진짜 디즈니가 그동안 그 OTT에만 막 매달리면서 결국은 수익 못 내고 아니라는 거를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다른 걸로 스포츠 베팅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변해야죠. 자, 좋습니다. 네. 자, ARM 8 실적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어저께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꽤 많이 되는데요. ARM 같은 경우 현재 장외에서 30%가량 상승하고 있는데요. 일단 매출과 EPS 가이던스 3개에서 굉장히 준수한 실적을 냈습니다.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 예상치 761밀리언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은 824밀리언이 나왔고요. EPS 같은 경우는 0.29, 예상치인 0.25를 많이 뛰어넘은 성적이 나왔고요. 가이던스마저도 내년 관련해서 EPS가 1.2에서 1.24로, 매출 관련해서 3.16에서 3.21빌리언 달러로 모든 것 다 매출과 EPS
EPS 가이던스 다 사실상 10%씩 비트를 하게 되면서 오늘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월트 디즈니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월트 디즈니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디즈니의 사실 성적은 저는 조금 믹스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말씀드릴 부분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일단 매출 같은 부분들은 현재 미스가 났고요. 실질적으로 디즈니의 가입자 수 자체도 예상치를 미스했고요. 훌루에 대한 가입자 수도 미스, 그리고 전체적인 엔터테인먼트 레베뉴도 레크리에이션 레베뉴도 미스를 했고요. 그리고 EPS 같은 경우는 아주 크게 비트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과 현금 배당을 증가시키게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장외에서 7.48%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팔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10%가량 하락하고 있는데 좀 재미난 게 맨 처음에 매출과 EPS가 나왔을 때는 주가가 갑작스럽게 10%가량 폭등했다가 추가적인 소식들이 나오자 사실 페이팔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페이팔이 급락한 이유는 아마 이것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페이팔의 액티브 어카운트 수, 한마디로 지속적으로 페이팔을 쓰는 어카운트의 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약 2밀리언 감소하게 되면서 428밀리언에서 426밀리언으로 감소했고요. 그리고 1년 EPS에 대한 매출 가이던스, EPS와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가 미스가 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페이팔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페이팔의 CEO가 언급을 하기를 현재 우리가 가이던스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편이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말꼬리가 보통 길면은 보통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어제 전화했는데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말이 많더라고. 어제 전화 통화. 원래 구차하게 설명을 하면 그건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냥 가이던스 내지 말지. 모르겠다 그러지 그냥. 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한번 살펴봤고요. 예. 이거는 이제 업데이트가 됐네요. 기업별 소식이 좀 준비가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어저께 기준으로 잠시 실수를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다시 새로운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바클레이와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현재 월트 디즈니도 니뎀에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나왔고요. 아멕스에서도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나왔는데 NYCB, 고프로, 알리바바에서는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 정리를 해드리자면 NYCB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슈, 수익성에 대한 이슈로 하향 조정을 받았고요. 고프로 같은 경우는 현재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급격하게 악화됨에 따라서 웨드부시에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나왔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왔던 어닝 자체가 예상치를 소폭 미스하는 경향이 나왔다 보니까 맥쿼리에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전부 다 뭐 하향 소식이 좀 많네요. 근데 물론 디즈니는 디즈니 투자 상향 의견 조정. 상향 소식이 있네요. 예. 로블록스도 마찬가지고. 로블록스도 투자 의견 상향. 근데 저 보니까 바클레이즈가 투자 의견 상향하면서 목표가를 260에서 46달러로 26. 26. 26입니까? 26입니까? 죄송합니다. 26에서 46으로. 자,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은 뭐 한국에선 설이지만 네. 또 미국 시장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장마감 이후에 어펌과 핀터레스트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펌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수익이 굉장히 좋았었다라는 얘기가 몇 번 있기는 있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연휴 관련된 수익이 어떻게 얼마나 성장했을지가 조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펩시의 그리고 펩시와 카노피 그로스라는 대마초 관련된 주식이 아마 어닝 발표를 할 예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유사남님과 할 이야기는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자, 유사남님, 저희 그 월요일까지 설 연휴예요. 그러면 저희는 화요일에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